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조선시대에 무과로 급제를 하셨던 분의 일기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 일기를 쓰신 분의 노상추 일기라고. 예.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과거를 보러 올라오는 그 과정 너무 힘들고 너무 멀고 막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 과거 보러 한양에 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가는 거죠. 험난한 과정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산지 지형이 많고 이러니까 특히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항상 이 고개를 넘어야 돼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 뭐 문경세제 또 중령 또는 뭐 추풍령.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좀 지름길을 할까요? 이 갈 수 있는 길이 문경세제예요. 그래서 이 문경세제를 통과해서 이제 충주를 지나가지고 이제 서울에까지 그리고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개나리 보찜 하나 착 메고 이제 가는데 근데 특히 문경세제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게 산이 험해서 뭐 정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오는데 이때도 호랑이는 궁궐 안에도 출몰하던 그런 시대고 궁궐 안에 호랑이가요? 예, 궁궐에도 이제 창덕궁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기록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호랑이도 두려운 존재였고 더더구나 여기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어쨌든 선비들이 노잣돈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이 또 들끓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실제 우리 광해군 때는 문경세제에서 은을 운반하던 은상들이 도적들의 그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 털려요. 근데 그때 이 은상들이 어떤 진술을 하냐면 우리가 이 거사 자금을 확보해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게 엄청난 이제 정치적 사건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영창대군도 결국은 유배 갔다가 처형당하고 아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문경세제가 도적들도 많고 아주 힘든 그 고비였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제 그 서울에 가서 과거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을 관광길이라고 불렀어요. 관광이요? 영광을 보러 간다. 우리 지금 버스간에서 노래 부르는 거 말고 영광을 보러 간다. 관광이란 말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어려워요. 그 식년시 같은 경우 3면에 33명, 1년에 11명의 인재만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관문인데 우리가 과거 시험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가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이 너무 쉽게 장원급제하잖아요. 뭐 아무 그냥 그렇죠. 놀고 먹고 그냥 뭐 놀다가 춘향이하고 올라가지고. 연애하고 뭐 이러다가 식 가가지고 뭐 어느 날 이거는 급제도 힘든데 장원급제는 이건 정말 뭐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선생도 굉장히 쉬우셨던 걸로. 율곡 이 선생은 9번 장원급제하죠. 각종 시험에. 그래서 구도 장원급. 쳤다 그러면 수석하는. 그러니까 그 같이 함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짜증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한 번만 보시지 과거 9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과거 시험은 식년시가 있으면 그 생원 진사시가 있고 초시, 복시 이런 식으로 1차 시험, 2차 시험 다 합했어. 다 합해서 총 9번. 1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있는데 이걸 다 장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수능 시험 있으면 그 전에 뭐 또 다른 모의고사도 뭐 있고 모의고사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했어. 그래서 9번 장원급제 한 분. 그리고 이제 과거를 합격을 하게 되면 가장 합격을 또 먼저 듣는 곳이 문경이다. 그래서 들을 문 경사경이에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동네 이런 뜻으로 문경이라는 지명이 또 나온 너무 거죠. 재밌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호랑이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위험한 길을 항상 보러 가야 되는데 9번이나 한 사람이 장원급제를 한 시대를 살았던 선비들은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다.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맨날 우리 선생님 계실 때도 방 붙이잖아요. 그렇죠. 전교 1등부터 맨날 1등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짜증나는 사람. 예. 과거 시험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접해서 신기하지 않지만 과거라는 것만큼 정말 공정하게 인재를 뽑는 제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시절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런 과거 같은 게 있었어요? 전혀 없죠. 그게 한국하고 없어요. 중국이 베트남 정도. 베트남. 한국, 중국, 베트남 지금 유일하게 과거 제도가 좀 시작된 것은 저 중국에서 이제 시작되고 우리는 아마 국사 책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고려시대 쌍기라는 후주의 절도사 이 사람이 와서 광종에게 건의해서 과거 시험이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쌍기는 이 과거 시험 건의하고 난 후에 이 광종의 총애를 받아서 귀화를 했죠. 고려에. 그래서 우리 귀화인 출신 영향력 미친 인물 1호가 바로 이 쌍기라는 오랜만에 듣습니다. 쌍기. 쌍기 근데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이때 당시의 과거 시험이 논술 시험 방식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은 1차 시험에 생원 진사시라 그래요. 생원은 유교 경전, 요즘으로 치면 약간 수능 시험 같이. 그리고 이제 진사시는 문장력을 시험하는 논술 시험 같은 거예요. 1차에 생원이나 진사 코스에 어쨌든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보여야 돼요. 사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종 과거 시험 준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최종 경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
합격을 하면 이제 관리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최종 문과 시험도 1차, 2차가 있어요. 그때 이제 논술 시험, 책문이라는 논술 시험이 이제 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원 아시죠? 네. 최진사 댁 셋째 딸, 허생원, 최진사, 맹진사 댁 경사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분들의 공통점 뭘까요? 생원시 진사시에만 합격. 그렇죠. 2차 떨어진 사람. 1차만 합격한 사람. 2차에 합격했으면 직책을 부른 거죠. 뭐 허판서, 맹참판 이렇게 불렀는데 1차만. 그만큼 생원이나 진사만 합격해도 그야말로 영광이었음을 영광이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과거 2차 시험에서는 논술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우리가 책문이라고 합니다. 책문. 그러면 답안을 쓰겠죠. 대책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또 대책을 써라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술 시험이 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나오는데, 조광조가 이 책문 답안 잘 써가지고 중종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때 저도 이제 조광조가 쓴 답안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오. 대책이 남아 있고, 문제가 뭐냐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광조 답안 봤는데 중종이 뭐 보고 이거 뽑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명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여순의 도를 본받아가지고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실천해야 되고 뭐 이런 답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조 때는 어떤 출제까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는 세금을 거두는 그 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강 쪽에 이제 광흥창, 그래서 지금 광흥창 여기 있잖아요. 이런 큰 창고에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데 가장 험한 곳이 태안반도 옆 안흥이라는 곳. 이곳에서 막 배가 자꾸 이제 침몰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운하를 뚫을 맞아요, 구상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가 이 태안반도 쪽에 이 운하를 뚫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 문제네요. 야, 이건 이과 시험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또 그 당시에 그 책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를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문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답안지 실물이 남겨져 있는 경우는 아니죠. 요거를 이제 어디다가 카피해가지고. 실물이 이제 있어서 그 답안 쓴 그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모아서 이렇게 그 자료로 남겨놓은. 그리고 또 개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기 답안 같은 경우 이제 그 조광조 같은 경우는 문집에 나와요. 그 조광조 문집에 그 답안지를 쓴 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그 뭐 후손이나 제자들이 만들 때 옮겨놓은 거죠.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다음 질문 넘어갔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원시가 있고 진사시가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1차 시험인데 뭐가 다르길래 생원시랑 진사시를 보는 거예요? 생원시는 약간 필답고사, 유교 경전 보는 거예요. 약간 지금 유교경전 수능 시험 생원. 같이 이런저런. 그리고 진사시는 문장을 시험 보는. 문장력을 이렇게 보는. 그러면 이제 약간 생원시 같으면 정시면 진사시는 수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 우리가 이제 허생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허생원은 생원시만 붙고 진사시는 떨어진 사람이. 한 개만 붙으면 돼요. 한 개만 붙으면 2차 문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데, 한 개만. 그리고 이때도 또 놀라운 게 요즘 또 우리 지역 균형 선발 하잖아요. 생원시 같은 경우는 100명을 뽑는데요. 총 1차 시험에서 700명을 뽑아요. 근데 지역별 쿼터를 줘요. 경상도 90명, 전라도 80명, 인구 비례해서. 그런 식으로 1차로 해서 2차는 완전 실력. 여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허생원이라는 인물은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는 그쪽에 특화된 사람이니까 유교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 맹진사는 이 사람은 약간 응용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 우와! 지금은요, 수능 보러 갈 때 신분증 검사 다 하고 수험표하고 사진하고 다 검사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초상화 그려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허생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그 신분 검사하죠. 호패를 바꾸고 가면. 보통은 그때도 보면 저런 경우도까지 있어요. 그 시험장에 이 과장이라는데 들어갈 때 컨닝 페이퍼 있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거기서 입장하다가 걸리면 한 번 응시 정지. 안에 가서 걸리면 2회 정지. 그러니까 3년시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시험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대리시험 막 이런 거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막 담벼락 같은 데 자리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거벽이라고 해가지고 대리답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제 뭐 걸리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조정에서도 안전장치를 하는데 논술 답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역서라 그래가지고 필체 이거 다 알리니까 문서 전문이 그대로 뺏겨요. 똑같은 글씨로. 글씨체 못 알아보게. 그리고 이제 답안지 이름 다 가리고. 우리도 지금 출제 같은 거 들어가면 이름 가리고 하잖아요. 다 패턴은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이 영화에 보면 선비들이 쫙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막 글을 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칸과 칸이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컨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옆에 앉은 사람은 이건 무조건 차석 아니에요? 컨닝할 수 있죠. 그 당시에도 컨닝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또 소매에다가 조그만한 우리 컨닝 페이퍼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글씨로 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경우 좀. 컨닝 페이퍼를 온 도포에다가 써놓은 게 발견되어서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입고 들어가서 그걸 꺼내서 폈을까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그걸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콧구멍에 넣은 적. 이 종이를 접어가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뺐다는 그 기록. 교수님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